이번에는요,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기인데, 제목이 봄 그 강이네요. 봄의 강이죠, 봄강. 예.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목은 아주 단순해요, 지금. 근데 이게 읽어보면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있어요. 큐피트 예각처럼 물빛은 날카롭다. 아니, 이거 시절을 쓰시면서 또 뭐, 큐피트를 넣어놓고 예각을 넣어놨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뭐라고 못 하겠어요. 유명하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큐피트. 우리가 노마신화를 보다 보면은, 사랑의 신이잖아요. 날개를 단 천사 아니겠습니까? 날개를 단. 큐피트인데요. 예각처럼 물빛은 날카롭다 이랬어요. 큐피트에 대해서는 좀 잘 알잖아요. 사랑의 신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주 만물이 카오스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카오스라는 말은 혼돈이에요. 혼돈. 우리가 처음에 이 우주 만물이 이제 생기면서 4명의 그 신이 출현해요. 4명의 신이 첫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 신이 뭐냐면 첫 번째가 바무신이에요. 닉스, 바무신. 그리고 아무브신이에요. 에레보스, 아무브신, 에레보스. 그 다음에 대지의 신, 가이아라고 해요. 대지의 신, 가이아. 그 다음에 사랑의 신 에로스입니다. 네. 이 4명의 신이 최초로 탄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의 신, 아까 여기서 큐피트가 나오잖아요. 노마 신화, 사랑의 신 에로스를 노마 신화에서는 큐피트라고도 하고 아모르라고도 해요. 우리가 지금 김현자 선생님 부르는 아모르 파티 있잖아요. 그걸로 유명해졌는데, 아모르, 사랑의 파티죠. 네, 아모르. 그래서 이런 단어들을 닉스나 에레보스, 가이아, 에로스는 뭐 잘 알고 있죠. 알아놓으면 씻는데 조금 하나씩 써먹으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큐피트 예각처럼, 예각은요, 이 직각이 있어요. 이렇게 직각, 여기서 이렇게 오는 직각이잖아요. 직각보다 작은 각. 그러면 큐피트 예각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물빛이 이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지금 반짝반짝 작은 우리한테 막 안 오고 이렇게 딱 아래로 기어오듯이 물빛이 이렇게 오잖아요. 바다를 멀리 노을을 본다든지 아침 바다를 본다든지 강을 보면요, 햇빛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참 다가와요. 근데 이게 벽처럼 다가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누워서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발밑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를 큐피트 예각이라고 굉장히 어렵게 써놨어요. 물빛은 날카롭다. 뒹구는 잔돌들도 그 빛에 녹아나고,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6입니다. 36. 허리를 다 드러낸 강. 36. 네. 여기 답은 결핍 후 봄이 깊다.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라는 것을 결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좀 상당히 어려운 시조인데, 그래도 한번 큐피트 예각제는 또 그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 문제는 없는데요. 예, 큐피트 예각이 와갖고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주어진 행으로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명화주네요. 우리가 물이지요. 흔히 잘 자라거든, 명화주는. 근데 명화주는 사실은 꽃이 볼품이 없어요. 저도 명화주를 시를 여러 편 썼는데요. 꽃으로는 못 썼어요. 이게 아무리 바짝 들이대도 꽃을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명화주가. 근데 이 명화주는요, 어릴 때 나물로 무쳐 먹으면 맛있습니다. 어릴 때. 봄에 나는 독초 아니고는 거의 다 나물로 먹을 수 있어요. 어린 수는 이게 나물로 먹고요. 청려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청려장. 이 청려장이라는 말은요, 명화주 잎이 푸르러서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었대요. 정부에서도 이게 청려장이라는 이 지팡이가 굉장히 가볍답니다. 근데 이 정부에서 지난 92년부터 100세가 되는 노인께요,
청려장을 장수축하로 이렇게 하나씩 드렸답니다. 청려장을. 근데 이 청려장은 그 경북 문경에서 나오는 것을 젤로 알아준답니다. 근데 이제 그 청려장은 그 손잡이 있죠? 손잡이 부분을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뿌리 부분이에요. 네, 뿌리 부분. 그래서 그 청려장을 만들려고 거꾸로 나무를 살짝 이렇게 뉘어놓는답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키우는 거죠. 이렇게. 그럼 거기에 이제 지팡이 그 손잡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가볍고 단단해서 아주 노인들이 들고 다니기에 아주 좋답니다.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 위의 비 푸른 깃발처럼 명화두가 솟아올랐다. 꽃으로는 이름 올리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꽃은 볼 수가 없어서 있기는 있어요. 제 한몸 값없이 내어주는 순교. 순교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서 신앙이라 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한 믿음이에요. 네, 믿음. 예, 청려장은요. 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 길 위에 서서 미다부 길이죠. 먼저 가 있는 발자국의 축입을 낸다. 먼저 가 있대요. 발자국이. 제가 눈으로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니 얼마나 느리겠습니까? 그래서 눈으로는 벌써 가 있어요. 노인분들도. 정을만치를 벌써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다부 길이에요. 길의 통점을 찍으며 이 통점이 시를 쓰다 보면 가끔 나오고 저도 몇 번 썼는데요. 그 피부 표면에 퍼져서 그 자극을 받으면요 아픈 곳이거든요. 이게 통점은요 통각점을 줄임말이에요. 원래 통각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이나 다리나 어디 허리나 아프면 통점 누르잖아요. 반드시 눌러주라네요. 우리가 그 아픈 곳을 찾아서 이렇게 지그시 몇 번씩 눌러주면 그게 가장 빨리 낫는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스도 바르고 약도 먹고 그렇게 하면 좋다고 그러네요. 근데 그 통점을 다스리지 않고 그냥 거기서 약으로만 해서도 안 된다네요. 그러니까 통점을 있으면 허리가 아프면 반드시 그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래요. 어디가 아프면. 네. 한 말씀 드렸고요. 떠나는 모습이 쓸쓸해 보이기도 하지만 답은 2, 4, 3, 1입니다. 너의 유덕, 덕망이나 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유덕. 네. 너의 유덕이 1번 사람을 눕히기보다는 일으키는 청려장이죠. 그러니까 지팡이는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친무구 성자로구나. 친무구, 성자는 잘 아시잖아요. 덕과 지혜가 뛰어나고 사리에 정통한 사람 또는 스승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성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성현. 성인과 현인을 성현이라고 해요. 두 개 합치는 거죠. 성인, 아까 말한 그 성자, 성인과 현인을 합친 건데요. 성현이에요. 덕과 지혜가 뛰어난, 이거는 성인이에요. 그 다음에 현, 어질고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요. 시쓰기는요, 짧아서 쉬울 것 같지만요, 비유와 함축이 많고, 독자에게 여운을 남겨야 한다는 점에서 시쓰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하면 좋은 시를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첨삭하기네요. 보리밭이에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저도 올해는 고창 천보리밭을 못 가봤어요. 대신 다른 보리밭을 담양에서 실컷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 보리밭을 보면 있으면 꼭 종다리가 따라다니더라고요. 이게 어디든지 종달새. 한번 이 시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범람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범람을 하면 그 볼이 싹이 돼서 범람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는
하늘이를 가운데 줄을 긋고요. 하늘 물결이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을 것도 같아요. 하늘 물결이 이렇게 고치면은. 자, 신생이 이처럼 아름다고. 신생, 여기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생을 가운데 줄 긋고요. 초록이 이처럼 아름다울까. 은밀한 흔적들 하고 슬러시 치고요. 아래를 내리겠습니다. 행 하나를. 은밀한 흔적들. 구름이 다녀간 게 분명하다. 태양을 위로 밀어 올리는 시간. 자꾸 정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위로 밀어 올리니까 아침에서 지금 내가 이제 아침 봤는데 자꾸 우구로 지금 정을 향해서 이제 태양을 밀어 올리는 거죠. 수직의 나이에 희어짐의 통증이 푸르다. 여기서는 수직이라는 말에 가운데 줄을 긋고요. 여기를 꼿꼿한 나이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리의 꼿꼿한 나이에. 보리의 꼿꼿한 나이에 휘어짐의 통증이 푸르다. 꽃바람도 초록순지가 되는 어린 목숨들. 여기는 전체를 없애겠습니다. 네, 가운데 줄을 전체 긋어서 없애겠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 곳이 초록이면, 우리 몸에, 제 몸에 어떤 한 곳이 지금 초록 있어요. 예를 들면 들판을 쳐다보면요, 다 초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보리가 심어진 데도 있고요, 안 심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몸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의 어느 한 곳이 초록이면 숭숭 새는 바람도 보리밭을 넘지 못한다. 굉장히 잘 된 구절 같습니다. 몇 번 읽어야 이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숭숭 새는 바람들도요, 나를 확 함부로 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들판을 함부로 그냥 다 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단단한 두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물결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서 단단한은 빼겠습니다. 두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물결을 어머니로 하겠습니다. 두렁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어머니. 뭔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해야, 아까 지금 우리 몸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려고 지금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시를 해놨어요. 그럼 누가 오냐? 이제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어머니. 밭과 밭을 깍짓게 당신의 마음에 보리는 자라고. 밭과 밭이 멀리 위에 우리가 산 같은 데로 올라가면 다 밭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보리를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들녘에도 깍짓기듯이요. 바람에 쓸리는 어깨 사이사이 햇볕이 숨어 있다. 그 사이사이에 햇빛이 다 숨어 있어요. 슬픔이 있다면 순전히 평평한 초록밭이다. 정말 초록을 한참 보고 있으면 좋아서 눈물이 날 수도 있죠. 슬퍼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리밭 출렁이는 것을 사람들이 참 좋아합니다. 네. 파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다를 자주 가는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조각보를 이어붙이듯, 파란 조각보네요. 이어붙이듯, 보리밭 일항마다 넘실대는 목숨이다. 아까 어머니가 나왔잖아요. 어머니의 목숨이에요. 이게 다. 네. 그 목숨, 사람이나 동물이 숨을 쉬며 살아있는 힘이에요. 목숨에는 힘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걸 알아야 돼요. 목숨이라는 말 뜻에는 살아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를 정확하게 알음으로써 목숨을 적자적소해서 써놓음으로써 이 시가 굉장히 고급화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첨삭은 퇴고 안내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첨삭. 네. 불친절하거나 합당치 못한 단어나 어구를 고치는 일이에요. 친절하지 못한 것들을 친절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단언컨대 첨삭이 없다면 좋은 글은 절대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좀 미심쩍거나 했을 때는 꼭 첨삭을 받으시면은 본인 시가 굉장히 넓습니다. 예, 저는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때마다 저는 그래요. 그 주위에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동료들끼리라도 그 메일을 주고 받아가지고 좀 빵이라도 사주고 귀찮게 하고 자꾸 이렇게 써서 보내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그게 좋아집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부분 감상이네요. 달팽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라는 시입니다.
달팽이를 지금 저전번 시간에 민달팽이 했는데, 달팽이가 사실 시적으로 많이 나와요. 하찮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집이 없는 민달팽이도 있고, 이런 달팽이도 있어서. 그리고 달팽이는 애 터지게 또 느리게 가잖아요. 애 터지기 때문에 식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달팽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런 식입니다. 뼈 안에 살을 집어넣고 했는데 제가 오타를 했습니다. 집어넣고예요. 네,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제가 잘못 친 겁니다. 두 개가 잘못되어 있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뼈 안에 살을 집어넣고 1일 연속곡을 부는지 양쪽 안테나를 뽑아놓고 끌끌 혀차는 소리를 내고 있다. 이게 뭔 말이겠습니까? 이게 아주 쉬워요. 할머니들께서 꽉 마른 할머니들이 무릎을 이렇게 딱 이렇게 세우고 고개를 여기다 이렇게 넣고 텔레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썼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릎 사이에다가 이제 고개를 내놓고 혀를 끌끌 차요. 아니, 저 사람은 왜 맨날 나쁜 짓만 할까? 근데 연습곡에 꼭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현실인 것처럼 할머니들은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는 나쁜 놈이네, 좋은 놈이네, 막 저는 뭐 도둑놈이네. 다른 데서, 여기서는 나쁜 역할을 하고 저쪽은 좋은 역할을 하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언제 저렇게 좋아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1인용 집이나라, 여기도 잘못 제가 쳤습니다. 집이라. 1인용 집이라 부르려다 1회용 집이라 바꿔 부른다. 참 멋있는 것 같아요. 1인용과 1회용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라는 게 참 묘하잖아요. 이 글자나 이게 딱 바꿈으로써 참 대단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 우리가 소리라고 부르고 경상도에서는 정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봄에 처음 돋는 부추는 인삼먹어도 안 바꾼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시든 것을 물에 담그면 싱싱해진다는 건 몇 프로 확률일까? 여기도 띄어쓰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 부분에서 어떻게 굉장히 졸았는가 봐요. 변해버린 낯빛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이건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정답을 기다리는 동안 시들어버리는 질문들 동안 여기서 띄어쓰기 해야 되는데요. 부추 좀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저도 공부하다가 이제 아는 건데요. 야채를 오래 보관하려면요. 숯을 넣은 신문지에 싸는 게 아주 보관력이 좋고요. 요즘 포도 봉지가 있잖아요. 포도 봉지. 포도 비닐봉지요. 거봉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봉지. 그 봉지를 버리지 말고 거기다 야채를 넣어서 묶어 놓으면 굉장히 오래 간답니다. 네, 다른 봉지하고도 틀리대요. 근데 이제 좀 더 싱싱하게 하려면요. 레몬즙을 떨어뜨린 찬물에다가 담가놓으면 좋고요. 야채 같은 경우는요. 그러면 굉장히 싱싱해진대요. 그리고 이제 야채 가게 가면요. 야채 가게나 과일 가게 가면 가끔 이 스프레이를 뿌리는 분들이 계세요. 스프레이를. 근데 그게 뭐 들어있냐면 어떤 분은 광택제가 들어있다 어쩌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그거가 레몬즙이 들어있어요. 레몬즙, 물에다가 레몬즙을 이렇게 방울을 떨어뜨린 겁니다. 그걸 떨어뜨리면은 야채나 과일 이게 굉장히 싱싱하대요. 근데 야채 가게 사람들이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와갖고 꼭 눌러본답니다. 이거 얼마냐고. 절대 눌러보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담양 대순 맑은 사업단에 가서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했는데, 거기 이제 방울토마토를 하는 곳이에요. 담양은 방울토마토는 거기로 와서 다 하는데, 그분 이제 거기 단장님 말씀이, 왜 과일 가게가 꼭 눌러보냐 이거예요. 눌러보지 마시라 이거예요, 여기다. 방울토마토를 그래서, 고르는 방법을 이렇게 여쭤봤더니, 첫 번째 눈으로 딱 봐가지고, 꼭지가 제일 파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때깔이 좋은 거. 그리고 단단한 건데, 안 눌러봐도 꼭지가 가장
싱싱한 것이 가장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하시는 분들은 이게 복숭아를 한 번만 야채가게 과일 가게 눌러놓잖아요. 그건 다 버려야 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부분 감상 빈자리 가족입니다. 빈자리 가족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참 여기에 관련돼서 시를 합해냈는데 상당히 식탁을 하면서 그 식탁 위에 고흐의 그림과 왜 나는 혼자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글을 참 멋지게 썼는데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빈자리도 가족이 돼요. 참 멋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저도 같은 시인이지만 쉽게 생각이 잘 안 돼요. 4인용 식탁에서 빈자리가 있고 저 혼자만 앉아있는 3인 그 사람도 다 가족이 돼요. 저녁 밥상에는 빈자리가 먼저 자리 잡는데요. 빈자리가. 헐렁한 수저를 든대요. 참 우리 세상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시가 그래서 멋진 것 같아요. 이 시가. 저도 이제 하루에 꼭 한 편의 시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써야 돼요. 그건 썼는데 이런 기절을 하나를 발견하면요.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네, 세상을 나가는 것처럼 참 기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쓰는 거죠. 또 기쁘지 않으면 몰라 쓰겠어요. 네, 저는 시 쓰는 선생님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기쁨으로 써라 그 말이에요. 끙끙거리고 안 된다고 밤새고 너무 그러지 마시라 이거예요. 이 직업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즐겁고 행복하게 시 쓰기를 하시라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물을 그대로 보지 말고 시적 이미지로 몸을 바꿀 때 비로소 시의 몸이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써내고 볼 때 신선한 시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낯설게 하기입니다. 낯설게 하기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한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도 오늘 알아봤습니다. 시인은요, 음추구 세계에서도 자유스러움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시 내 마음을 자유스럽게 하려고 진정한 자유 속에 나를 놓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시의 선패는 제목이 좌우할 수도 있다. 또 행가리를 어떻게 해야 시의 맛을 살리는지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선생님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